지금 이 순간에도 식탁 옆에 놓인 반짝이는 알약이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박도현입니다. 노년 영양과 보충제 안전성을 30년간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오늘만큼은 단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장 끊지 않으면 심장과 신장, 뇌혈관이 먼저 신호를 보내게 될 5가지 건강보조 식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킨다고 생각하며 매일 챙기시는 그 알약들이 실제로는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65세 이상 분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좋다는 보충제를 하나둘씩 추가하다가 결국 몸에 독이 되어버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와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경고입니다. 더 이상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들이에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어떤 보충제가 왜 위험한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보충제를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얼마 전 72세 김영자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아침마다 칼슘과 종합 비타민, 단백질 파우더까지 꼬박꼬박 챙기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본인은 뼈를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심장은 칼슘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고 해서 챙겼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신 분이었는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된 거니까요. 사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세요. 광고나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시작한 보충제 복용이 몇 년 후에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78%가 한 가지 이상의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과다 복용이거나 불필요한 성분들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보충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뒤에 나올 진짜 건강관리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영자 여사님은 다행히 제때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보충제 대신 자연식품 중심의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반드시 멀리해야 할 보충제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드시던 보충제 중에 생각보다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뇌출혈과 폐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1996년 북유럽에서 진행된 어테라바이트시 연구에서는 흡연 남성이 베타카로틴을 복용했을 때 폐암 발병률이 18%나 상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만난 김철수 71세 어르신은 친구 권유로 베타카로틴 알약을 꾸준히 드시다가 결국 폐 질환 진단을 받으셨어요. 본인은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셨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거죠. 특히 흡연자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고용량 항산화제 보충제를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알약 대신 당근, 시금치, 고구마 같은 천연식품으로 드시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도 항산화 알약을 챙겨 드시나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칼슘 보충제 남용 문제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잉 섭취하면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3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박영자 72세 어르신은 3년간 칼슘 보충제를 꾸준히 드시다가 관상동맥이 막혀서 응급시술을 받으셨어요.
뼈를 강화한다고 열심히 드셨는데 정작 심장혈관에 칼슘이 쌓여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간 거죠. 칼슘은 멸치, 두부, 시금치 같은 자연식품으로 드시고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혹시 뼈를 지킨다고 칼슘 알약만 챙기고 계신가요? 그럼 위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그 효과가 과장되어 있고 오히려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대규모로 진행한 연구에서 치매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강미경 65세 어르신은 치과 치료를 받다가 출혈이 멎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원인이 바로 은행잎 추출물이었어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 때문에 지혈이 안 된 거죠. 특히 혈액희석제를 복용하시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기억력 개선은 보충제가 아니라 걷기, 독서, 두뇌 훈련 같은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해요. 혹시 치매 예방한다고 은행잎 제품 챙기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고령자의 경우 단백질 파우더 남용이 신부전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희 74세 어르신은 근육 유지를 위해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드시다가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어요. 좋은 목적이었지만 방법이 잘못된 거죠.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달걀, 두부, 생선 같은 자연식품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천연 단백질이 몸에 더 잘 흡수되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혹시 단백질 파우더를 보약처럼 드시고 계신가요? 그럼 신장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 패키지입니다. 한 번에 여러 성분을 섭취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영양 과잉과 성분 간 상호작용으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초고용량 비타민 복합제를 복용했을 때 간 수치가 상승하는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순자 67세 어르신은 종합 비타민을 매일 챙기시다가 간 수치가 경고 단계까지 올라가셨어요. 건강을 위해 드신 건데 간에 무리가 간 거죠. 특히 처방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성분 중복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특정 영양소 결핍이 확인될 때만 제한적으로 보충하시는 게 좋아요. 무작정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정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종합 비타민을 매일 안전하다고 믿고 드시나요?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험한 보충제들을 확인했으니 그렇다면 무엇을 대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험한 보충제 대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진짜 건강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식품 중심의 식단입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가 바로 최고의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해요. 알약으로 먹는 비타민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가공식품과 과다한 설탕은 피하시는 거예요. 매 끼니마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의 채소를 챙기시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식탁에 색깔 있는 채소 몇 가지 드셨나요? 당근, 브로콜리, 파프리카, 시금치 같은 채소들을 골고루 드시면 어떤 보충제보다 몸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햇볕 쬐기입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따로 드실 필요 없이 아침에 20분만 햇볕을 쬐셔도 충분해요. 다만 자외선이 강한 정오 시간대는 피하시고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됩니다. 햇볕을 쬐면서 동시에 걷기 운동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오늘 햇볕 몇 분이나 쬐셨나요? 실내에만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는 걷기와 가벼운 운동입니다. 특히 하중이 실리는 운동이 뼈와 근육을 강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계단을 이용하시면 충분해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몇 걸음 걸으셨나요? 만보기나 스마트폰으로 체크해 보시면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네 번째는 두뇌 활동입니다. 은행잎 추출물 같은 보충제보다 독서, 퍼즐, 악기 배우기가 신경망을 강화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에요. 단순히 TV만 시청하는 건 효과가 없고 능동적으로 뇌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루에 20분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거나 수도쿠를 풀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익혀보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 어떤 새로운 활동을 배우셨나요? 평생학습이 치매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외로움은 치매와 우울증의 주요 위험 요인이에요. 혼자 고립되면 뇌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친구와 대화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시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누구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전화 통화라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독소가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돼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수면이 필요합니다. 늦게 자거나 자주 깨는 습관은 뇌 건강에 좋지 않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피하시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좋은 잠이 어떤 보충제보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명상, 심호흡, 요가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복잡한 기법을 배울 필요는 없고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숨을 깊게 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보충제를 무작정 드시기보다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분 수치 등을 확인하시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보충하세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남용,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 패키지는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시지만 실제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잘못 관리하면 혈관이 막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며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심각한 경우에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반면에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자연식품 중심의 식단, 적당한 햇볕 쬐기, 꾸준한 걷기, 두뇌 활동, 사회적 교류는 돈이 들지 않고도 건강을 지켜주는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면 생기가 돌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약이나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히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정정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복잡한 보충제를 드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훨씬 건강하세요. 건강관리의 핵심은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에 있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치료법을 찾기보다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제대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조상들이 보충제 없이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식탁 위에 놓인 보충제 통들을 치우시고 대신 제철 채소와 과일을 올려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약을 찾기보다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몇 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무엇보다 인위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층이 꼭 챙겨야 하는 진짜 필수 영양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에서 어떤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부족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은 무엇인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보충제를 지금도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